다뤘다면 오늘은 조합 위주로 다룰 건데 오늘이랑 다음 시간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쓰고 있는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 무조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갖고 오셔야 되는 프린트야. 이어서 갈 겁니다. 일단은 조합에 집중이라고 했는데 순열이 어느 정도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 우리가 조합을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뭐 선생님이 따로 너네들한테 뭐 어떤 엄청난 개념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위주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뭐 공부하기, 리그전, 악수하기, 신발장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문제집에 있는 대표적인 예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친구들? 자, 1번.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을 뽑아놓고 배열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지 아니면 뽑아놓기만 하면 되는지 이게 일단 중요한데 뽑아놓기만 한다면 선택의 개념이니까 조합만 내가 쓰시면 되겠죠? 근데 조합을 쓸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서로 다른 대상에서 내가 끄집어내야지 같은 것이 있는 거에서 우리가 조합으로 끄집어낼 수 없어. 알겠죠?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남자, 여자 7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남자가 몇 명 있어? X명 있고 여자는 몇 명 있어요? 7-X명 있다고 내가 볼게. 자, 그랬을 때 남자 학생 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남학생 수 최대값. 자, 그러면 일단 2명 꺼내고 2명 꺼내자. 그러면 얘는 X명 중에서 서로 다른 X명 중에서 2명 선택. 7-X 중에서 내가 2명 선택. 최종 결과물이 뭐가 나오셔야 돼? 18. 자, 여기까지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자, 얘는 x-1에 2 나눠주면 되고 곱하기 7-x에다가 6-x에다가 2 나눠주면 되고 얘가 18. 자, 따라서 x의 x-1을 7-x의 6-x가 18 곱하기 4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은 x에 관한 4차 방정식 풀어야 되냐? 근데 우리가 순열과 조합이 있는 방정식에서 얘는 방정식을 직접 푸는 행동은 너무 힘들어. 식이 엄청 두려울 수 있거든. 이것도 다 정리한 다음에 언제 또 조립제법 다 하는 거야. 적당히 찍어 맞추는 게 가장 좋아. 일단 조건 중에는 얘네들이 다 양수가 돼야 돼. 알겠죠? 요 인수들이 다 뭐가 돼야 돼? 양수. 음수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니까 얘네들이 연속된 숫자이고 얘도 연속된 숫자지.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집어 넣어버리면 돼. 자, 18은 우리가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하고 3 연달아 나오고 3하고 4 연달아 나오는 숫자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2로 지정하거나 또는 얘가 3 곱하기 2가 되거나 4 곱하기 3이 되는 게 있어요. 총 두 가지가 있어.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4가 될 수 있냐 물어보시면 4 집어넣으면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x가 3이 될 수 있냐 물어보시면 집어넣었을 때 다 맞아 떨어지거든. 그럼 x는 3 또는 얘가 4가 될 수 있어. 그럼 둘 중에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x는 얼마나 없다? 4라고 쓰시면 돼. 2018년도 용화일보 기출문제인데 선생님이 기억상 내 기억에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써. 여기까지. 이거 못 써가지고 틀린 녀석들이 엄청 또 많았어요. 계산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계산까지. 자, 넘어갈게. 두 번째, 자, 2번. 자, 1에서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6장을 뽑아가지고 자연수의 합을 구할 때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6장 뽑는데 합이 짝수. 자, 얘는 선생님이 지금 풀지 않고 우리 친구들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6장 뽑아서 합을 생각해주는데 걔가 짝수가 돼야 돼. 자, 그 경우수가 총 몇 개냐? 자, 혹시라도 문제 풀이 과정 있잖아. 써놓고 지우지 마세요. 선생님 지나갈 때. 선생님을 봐야지 우리 친구들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맨 뒤에 정답은 있어요. 정답 궁금한 친구들은 보셔도 됩니다. 소롱아, 뭐 예를 들어서 4 콤비네이션이 뭐가 사는 거지? 조합 10 콤비네이션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거 다 외워야 돼. 최소 있잖아. 앞에가 7이 오는 것까지는 다 외워야 돼. 구구단 외우듯이. 구구단 안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알겠지? 그거 쓸 시간 없어, 시험 시간에. 재용 특히 시험 문제. 지금이라도 외우셔야 돼. 자, 앞에 봐봐요. 일단은 풀라고 하면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이 풀어낼 건데 주의할 점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라는 방식이 조금 더 괜찮은 거, 실수가 안 벌어지는 이유까지 얘기를 해볼게. 우선은 주어진 우리 숫자들은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막 생각하겠지. 6개 골라내는데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쓰지 마세요, 아직. 자, 홀수들만 내가 6개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 다음에 막 홀수가 내가 2개 있고 막 짝수만 이렇게 쓰고 있어. 근데 일단은 먼저 이건 당연히 안 되겠지. 왜냐면 홀수가 6개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행위 있잖아, 금지. 일렬 나열 행위 금지. 왜냐하면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배열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가 착각한단 말이야. 이 문제가 배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선택을 하는 문제지. 얘를 우리가 문제에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였지 얘를 가지고 배열하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실수를 안 하려면은 어떻게? 자, 주어진 이 전체의 주머니를 일단은 케이스를 분류를 하고 여기다가는 내가 홀수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짝수라고 쓰고 숫자들을 보이게끔 써주면 더 안전하긴 하겠지만 굳이 안 써도 우리는 얘가 5개가 있고 5개니까 이 정도 볼 수 있지. 그리고 나서 내가 몇 개를 선택할지를 쓰는 게 케이스 분류할 때 조금 더 바람직해.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배열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선택을 할 때는 얘가 몇 개 오는지를 쓴다. 그리고 여기다가 5개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가 6개가 절대 올 수가 없지. 그렇죠? 이해되시죠? 얘는 4개 쓸 때 얘는 몇 개? 2개 선택해서 갖고 오는 두 번째 케이스 2개라고 쓰고 4개라고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5개에서 서로 다른 4개 홀수 끄집어내는 거야. 서로 다른 5개 짝수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짝수 끄집어내는 거야. 마찬가지. 이렇게 풀어주기를 바래요. 알겠죠? 케이스 분류해서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이게 대상 선택했을 때의 과정이에요. 자, 그럼 얘는 5 곱하기 얘가 10이고 얘가 50. 얘도 10 곱하기 5가 되고 얘는 50. 더해주니까 정답을 해서 5번 써주면 되겠죠. 자, 질문 없으면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나가고. 자, 얘는 별표 3개. 3번의 별표 3개. 자, 일단은 어렵다. 이 녀석 어려운 거. 이거 시켜보면 정말 많이 질문 나오는 거. 우선은 먼저 주머니가 바구니가 좀 서로 다른 게 5개 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름표를 좀 넣어줄게. 자, 바구니에다가 이름표 내가 붙여줄게. 자, 이름표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는 우리 누구를 집어넣냐면은 공들을 집어넣는데 빨간 색깔 3개, 파란 색깔 6개. 근데 이 공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같은 색깔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는 같다 이 얘기야. 생긴 모양이 같다. 같은 빨간 색깔 공이고 그 다음에 같은 파란 색깔 공이야. 자, 그래서 내가 빨간 색깔 만약에 공을 집어넣는다고 했었다면은 걔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얘가 다시요. 몇 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몇 개 들어가는지가. 그러면 일단 조건 계속 볼게요. 가조건, 나조건이 있는데 얘는 바구니에는 하나 이상 3개 이하를 집어넣는데 모든 바구니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빨간 색깔 공을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가나 조건 중에서는 얘 나 조건이 조금은 더 디테일한 조건이지, 그렇지? 위에 있는 것보다. 그럼 얘부터 먼저 스타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 넣을 수 없어? 그럼 하나 넣든지 아니면 넣지 말든지 이거지. 근데 빨간 색깔이 3개 있지. 그러면 총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한번 넣어보니까 A, B, C에다 레드 이렇게 집어넣어봤습니다. 상관없죠. 왜냐면 비어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서로 다른 5개의 주머니 중에서 주머니 3개를 내가 선택 까지만 하면은 그 자리에 우리가 빨간 색깔을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빨간 색깔을 배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자, 요거 나 조건 고려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파란 색깔 집어넣을 거예요. 자, 주머니에는 우리가 1개 이상 넣어야 된다며. 그럼 여기 D하고 E에는 무조건 우리가 파란 색깔 넣고 시작해야 되겠지. 그러면 일단 얘 1개 이상의 조건을 무조건 만족했으니까 볼 거 없고. 자, 그럼 이제 A부터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 동등하게 지금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자, 파란 색깔 이제 남아있는 거 4개를 우리가 집어넣기만 하면 돼.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파란 색깔 남은 4개의 공을 집어넣는 게 핵심. 이거 어떻게 집어넣을지. 노가다를 꼭 집어넣을까? 선생님 여기서 케이스를 한번 그려볼게. 자, 집어넣기 전에 그 파란색 공 하나씩을 4개의 우리 주머니한테 주는 거 알겠죠? 한 개씩은 내가 4개 주머니한테.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우리가 하나의 주머니에 있잖아. 총 3개까지 들어가니까 2개를 더 집어넣을 수 있거든. 파란 색깔 2녀석을 집어넣고 나머지 자리에는 하나씩 내가 드립해줍니다. 자, 그럼 어떤 케이스도 남아있냐면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자, 얘는 2개 덩어리랑 2개 묶음 덩어리를 내가 집어넣는 경우. 케이스가 3개 말고는 없겠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케이스가 몇 가지냐면 우리 5개 중에서 4개 선택해 주면은 같은 모양이 그대로 다 들어가겠지, 그렇죠? 배열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배열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 얘도 둘 다 똑같거든요. 얘는 이게 한 덩이. 자, 얘는 BB. 자, 주의사항이 있잖아. 이 2개가 같이 있는 녀석이랑 얘 BB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는 서로 우리가 구분해줘야 돼. 얘네 둘은 똑같잖아, 생긴 게. 얘는 다르지. 그러면 스페셜한 녀석부터 먼저 집어넣어. 얘는 총 몇 군데로 갈 수 있냐면 5군데로 갈 수 있어. 근데 얘네 둘은 생긴 게 어때?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남은 자리 몇 군데 중에서 4군데 중에서 2군데 선택해 줘. 그럼 끝이야. 선택만 하면 돼. 여기서는 얘랑 이 둘이가 구분이 되는 게 핵심이야. 위에는 계속 그냥 똑같은 거 가지고 놀았잖아. 근데 같이 2녀석을 묶은 덩어리랑 낱개로 하나씩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걸 인지하는 게 여기서 핵심이었다. 이걸 또 놓치고 간단 말이야. 자, 이번에 얘예요. 자, 얘랑 얘는 지금 어때요? 서로 똑같이 생겼지, 그치? 그래서 남은 5개 자리 중에서 2자리 선택해서 하나씩 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계산 마무리. 자, 얘는 계산하면 5개고 얘는 6, 30, 얘는 10이에요. 자,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계산할 녀석들이 1번, 2번, 3번 케이스 다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얘네들은 합해 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45가 만들어져. 그럼 정답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단계를 일단 10가지는 해야 돼. 일단 이건 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간 거니까 얘네 둘이 곱해야 돼. 연속적으로 진행. 그래서 450까지가 최종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문제. 자,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자, 계단에 올라가는 문제인데 그 10개의 계단을 우리가 한
계단을 오른다라고 했어. 올라가는 총 가지수는 몇 가지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계단을 오른다고 했을 때 뭐 얘는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올라간다고 할 때 내가 그냥 계속 한 계단씩만 올라갈 수도 있지,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그냥 두 계단으로만 내가 갈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한 계단씩 올라갈 때는 내가 총 10번의 디딤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두 계단씩 올라갔을 때는 총 5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디딤발의 횟수 자체도 또 달라져,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무엇이 있냐면은 내가 두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르고 두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르고 두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계단 오르고 두 계단 두 계단 두 계단 한 계단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한 계단 오르냐 두 계단 오르냐 이거의 순서도 또 중요해. 순서가 또 달라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케이스가 구별되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일단은 얘는 일렬 배열의 구조로 내가 볼 수 있어. 괜찮아요? 배열의 구조. 배열이 다르면 다른 케이스를 있지. 대신 어떤 대상을 내가 갖고 와야지 이런 대상이 결정돼야지 일렬 배열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 대상들이 결정돼야 일렬 배열이 결정이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자, 한 계단 오를 때의 횟수랑 두 계단 오를 때의 횟수를 내가 구분할게. 일단 먼저 대상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그것들이 몇 개씩 오면 되겠지. 자, 처음에는 얘가 빵 번왔어. 두 계단 오르는 횟수가 한 번도 없어. 한 계단 오르는 횟수는 내가 10번. 합쳐주면 얘가 10계단. 얘가 한 번 오게 되면은 얘는 8번 올라가면 되고 얘가 2번 가면은 얘는 몇 번 가시면 된다? 6번 가면 되고 얘가 3번이면은 총 6개 올라간 거니까 4번만 올라가면 되고 4번일 때는 얘가 2번. 이 녀석이 0번일 때는 0번이 아니고 5번일 때는 얘가 0번.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얘는 그냥 한 가지 나오는 거 괜찮죠? 문제될 게 없고 이거는 자, 그럼 이 녀석 배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 총 9번의 디딤발이 있어. 9번 올라가. 그 중에 어떤 녀석을 지정해 주냐면은 이 녀석이든 이 녀석이든 상관없어. 둘 중에 아무거나. 자, 두 계단 올라가는 거 있지. 두 계단 올라가는 게 한 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전체 9번의 디딤발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 그 자리에다 뭘 집어넣냐면 두 계단 오른다라고 내가 명시해 줍니다. 괜찮습니까, 친구들? 그 다음에 얘도 8번의 서로 다른 디딤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2개를 선택해줘. 그럼 알아서 그 2개의 자리에는 내가 2계단 오를 거야. 나머지 빈자리에는 1계단씩 오를 거야. 준이 괜찮니? 자, 그럼 나머지 애들과 같은 방식이죠. 7 콤비네이션 3, 6 콤비네이션 4. 얘는 그냥 한 가지지. 그래서 이 나오는 모든 가지수들을 더해주면 돼. 얘는 9가지고 8 콤비네이션 2는 8 곱하기 7에다 나누기 2 해줬으니까 4, 7, 28. 얘는 35가지. 얘는 15가지. 이거 더해주면 89가지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선택의 과정을 거친 거고 그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는 건 이렇게 오신 건데 실제로 배열할 때 막 픽토리얼이 쓰여지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 왜냐면 여기 있는 대상들이 얘가 같은 녀석이고 얘가 같은 녀석. 얘네끼리 같고 얘네끼리 같았기 때문에 선택의 작업만 있었어도 알아서 배열이 되었다. 이걸 좀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는 별표 하나는 쳐놓게. 자,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라서 별표 하나.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이 녀석은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시켜볼게요. 자, 얘는 별표 2개 쳐주시고 도전!
자, 여기 잠깐만 봅시다. 자, 이 녀석이 앞에 있었던 문제보다는 조금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벨과 벨 사이에 있잖아 1초의 간격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 쓰지 말고 잠깐 보세요. 우리가 4초짜리를 내가 A 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초짜리를 내가 B라고 부를게. 그 벨 이름을. 알겠죠? 그러면 내가 4초짜리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4초가 있고 4초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4초짜리 4개 만들어 줄 수는 없을 거고 왜냐면 4초짜리 4개를 만들게 되면은 18초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미 사이사이에 1초짜리가 끼어들잖아. 그럼 17초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다가는 내가 1초짜리를 여기 하나 집어넣었어. 여기도 1초짜리 하나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보니까 얘가 4초, 1초 더 해주면은 12초에다가 이 2초 더하고 끼어있는 게 총 4개 있으니까 또 4초 더해다가 18초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총 몇 개 있고 B가 몇 개 있는지의 전체 합이 결정되잖아. 아까 계산 문제에서는 한 계단 오르는 거랑 두 계단 오르는 거에 어쨌든 우리가 그 총 횟수가 10개나 나오는 걸 맞춰줬는데 우리가 여기 전체 배열에서 사용되는 횟수에 따라 가지고 여기 끼어 있냐 안 끼어 있냐가 결정되죠. 그렇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4가 좀 더 줄어들어. 이 A가 뭐 더 줄어들고 그러면은 얘가 B가 더 늘어나니까 여기 중간에 뭐야? 사이 간격이 또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음표가 아니라 막 생기는 거야. 그럼 이럴 거면 그냥 뭐가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막상 이 문제를 시켜보면은 그냥 그런 생각들 일단 복잡한 생각들 일단 집어치우고 일단 4초라는 요 녀석의 종류가 어쨌든 많이 일단 얘부터 정해주면은 그 다음에 정하기가 조금 더 편하는지 4초짜리랑 1초짜리가 있으면 얘가 3개 있을 때 얘가 그럼 뭐 몇 개 있어? 이건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겠지. 해보고 얘가 2개 있을 때는 뭔가 안 된다는 게 보였고 얘가 하나 있을 때 얘가 몇 개 있으면 되고 이걸 일일이 쓰고 있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머릿속에서 해결이 되면은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거 하다가 이렇게 또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자, 이거는 일단 문제 풀이가 아니고 아이디어입니다. 문제 푸는 아이디어. 자, 일단은 선생님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상황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본 거거든. 체크 한번 해본 거고 얘가 뭐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어찌된 건가 여기 사이에는 우리가 1초짜리로 같이 체크 18초.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한 문자가 하나의 신호가 오면은 그 뒤에 있잖아 이 V자를 하나 붙인다고 생각해. 무조건 하나 신호가 울리면 무조건 얘가 잠깐 쉬는 시간까지 오는 거잖아. 저는 여기서 안 오잖아요. 여기서 안 오는데 얘 빼고 다 오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의 신호를 일단 바꿔줄 거야. 이렇게 V자 체크된 것까지. 그럼 얘도 여기다 V자를 하나 더 체크해. 그럼 여기서 시간을 1초 돌리면 돼. 그럼 문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바뀌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자, AV, 자, 그 다음에 BV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얘는 그럼 5초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몇 초가 되는 거면 2초짜리로 내가 보시면 되지. 합쳐서 몇 초 만들면 돼? 19초 만들면 돼. 그럼 몇 개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가 X번 분정하고 얘를 Y번 분정했다고 하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5X 더하기 어떻게 쓸까요? 5X 더하기 이 Y를 한 개 전체 시간 19초가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19초짜리 5X 더하기 2Y를 이렇게 계산한 게 19초. 그럼 X랑 Y가 지정될 수 있거든요. X가 1이면 Y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7 나오네요. 7? 그쵸?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얘가 홀수가 되고 얘가 2일 때는 이쪽이
홀수가 나오니까 얘가 자연수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3이었을 때는, 얘가 3일 때는 15 넘겨서 빼주니까 얘가 4라고 y 값이 거의 2가 나오겠다. 따라오십니까 친구들? 근데 얘가 4였을 때는 음수 나오니까 안 돼.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열하는데 어차피 얘가 같은 종류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선택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전체 8개 자리 중에서 7개 선택해준 건 얘 집어넣고 얘도 전체 5개 자리 중에서 2개 선택한 거는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나머지 빈자리는 얘 옆에 있는 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가 8이고 얘는 10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니까 최종 정답은 18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였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딱 경험하잖아. 한 번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마 무조건 맞출 겁니다. 알겠죠? 오늘 봤으니까 비슷한 거 추후에 내신 때 혹시라도 나오면은 이렇게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본 거랑 안 본 거랑 차이가 엄청 납니다. 안 봤던 경우에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6번부터는 일단 6번, 7번, 8번, 9번까지는 기본 그냥 마플 심어져 있는 문제들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리그전이라고 하는 녀석이 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리그전. 토너먼트는 뭐 대충 알 것 같은데 리그전이 또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A팀과 B팀과 C팀과 뭐 D팀 이 4팀이 있잖아. 근데 4팀이 있으면 그들끼리 있잖아. 한 번씩 싸우는 우리 경기의 횟수를 우리가 리그전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싸울 수 있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너네들이 싸우고 너네들이 싸우고 너네들이 이렇게 싸우면 되죠. 그렇죠? 연결된 게 그들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해주면 되냐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있잖아. 그 팀들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선택. 자리별하는 건 아니고 선택만 해주게 된다면 알아서 그들끼리 우리가 경기하는 게 나오겠지. 그래서 리그전은 뭐 하시면 되냐면 조합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조합. 선택이겠네요. 선택. 자, 그러면 문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총 프로 농구팀이 10개 있어요. 10개 있는데 걔네들이 있잖아. 리그전을 벌이는데 6번씩 내가 경기를 한대. 그러면 10개의 팀 중에서 내가 2개의 팀을 골라내는 게 얘네가 한 번씩 싸우는 거거든. 각자. 근데 이걸 총 6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6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얘는 45 곱하기 6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6, 30, 270 이렇게 돼요. 다음은 3번.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질문. 어디? 이해 안 됐어요 혹시? 어디서 이해 안 됐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고? 자, 10개의 농구팀이 있어. 그러면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리그전을 벌일 때 그럼 막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싸우겠지 마치들끼리. 그러면 내가 10개의 팀 중에서 2개의 팀을 고르면은 그들끼리 연결되는 케이스가 모두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얘도 아까 우리가 4개의 팀 중에서 2개의 팀을 고르면은 이거 전체 경기 총 횟수가 나옵니다. 이거 6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겠죠. 근데 내가 A1이랑 A10이 싸운다고 했을 때 이 경기가 각각 6번씩 치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번, 2번, 3번, 4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이렇게 내가 경기를 한다는 거지. 얘네들도 6개씩 다 연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곱하기 60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 스포츠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으면은 그만큼 좀 더 쉽게 다가오는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면은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리그전 이 용어 자체가 일단은 뭔지 모를 수 있거든. 알겠죠? 괜찮으니까 요거 보면은 그냥 조합으로 푼다. 요 정도를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 자, 7번. 자, 여기 보시면은 악수하는 문제가 나오잖아. 악수하는 문제. 자, 요것도 있잖아. 방금 했었던 리그전이랑 생각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위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 얘를 하나 들은 거야. 그들끼리 악수를 해. 그럼 너의 손이 여기다 뻗치고 너의 손이 여기 뻗쳐서 이게 연결. 그
다음에 너도 연결, 너도 연결, 이렇게 해주면 이 악수하는 총 횟수가 6번 나오는 거거든. 이 역시나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2명은 선택만 하면 지들끼리 악수를 한다고 보시면 돼. 선택만 하면 돼. 따라서 우리가 지금 7번 문제도 부부가 총 있잖아 10쌍이 있어. 즉 20명의 사람이 있지. 그쵸? 20명이 악수를 한다라고 하시면 걔는 총 몇 명이냐면 몇 개의 케이스 나오냐면 20 콤비네이션 2가 우리 총 20명이 악수하는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 이런 게 붙어 있어. 자, 부인과 남편은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하는데 악수할 때. 그러니까 서로 부부끼리 악수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끼리 악수. 10쌍의 부부가 있는데 부부끼리 악수하는 케이스는 내가 버리면 돼. 10가지지 뭐. 10개의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둘 빼면 정답 나와요. 얘는 190 나와요. 190에서 10 빼주면 180.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정답은 5번.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신발짝 문제. 신발 문제. 이거 은근히 질문을 많이 하거든. 그리고 마풀에서도 있잖아. 풀라고 하면은 애들이 해설지를 보더라고. 일단은 해설지 절대 보지 마. 이 문제 볼 때. 알겠죠? 풀이 방법 마음에 안 드니까 해설지 보지 마세요. 두 문제 다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왼발, 오른발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는 대문자를 쓸게요. 왼발에다가 A, B, C, D, E, F. 여기다가는 소문자를 쓰겠습니다. 자, 신발이 그래서 총 6켤레, 즉 12짝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4짝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우리가 12개 중에서 4개 선택하는 건데 스페셜 조건이 하나 붙었어. 어떤 조건이냐면 한 켤레만 내가 짝이 맞춰지도록 이렇게 얘기했지. 켤레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고려하는 개념으로 자, 일단 6켤레 중에서 한 켤레는 우리가 짝이 맞는 6개. 그렇죠? 짝을 맞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짝이 맞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이건 선택을 했어. 그럼 이제 짝이 맞으면 안 돼. 나머지 있잖아. 우리가 2짝을 이제 더 골라야 되는데 그 둘은 짝이 절대 맞으면 안 돼. 요거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저 해야 될 거는 또 켤레에서 골라. 5켤레에서 여기에서 출발해. 또 여기서 또 신발 고르지 말고 5켤레 중에서 2켤레를 골라. 2켤레. 2켤레를 내가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른다고 한번 해보자. 2켤레를 고르면 어쨌든 신발 여기서 2개 각각 골라냈을 때 하나씩 꽂집어냈을 때 그 둘이가 무조건 다르게 돼 있다고. 그렇죠? 얘 하나 고르고 이 녀석에서 하나 골라주는 거야. 그러면 2가지 이렇게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얘 2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선택한 그 켤레에서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자 왼발 고를래, 오른발 고를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얘가 6가지고 얘는 10가지고 얘는 2 곱하면 4니까 240가지 정답은 5번. 자, 그러면은 방금 배웠던 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도 지나가도 되겠죠? 자, 9번. 자, 9번 문제 풀이를 총 2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2가지 풀이. 자, 일단은 풀이 첫 번째. 자, 직접 케이스 분류해서 풀 거고.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여사건으로도 한번 내가 풀어볼게요. 알겠죠? 여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신발부터 준비. 눈으로 이렇게 조금 보고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총 5켤레가 있고 총 4개를 뽑는 상황이야. 근데 짝이 맞는 구두가 적어도 한 켤레. 자, 케이스 분류하는 건 얘 지금 애매하게 주어진 상황을 구체화시켜서 내가 분류해 줄 거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로 놀아줄 수 있어요. 자, 짝이 맞는 구두가 적어도 한 켤레라는 거는
한 켤 내만 딱 맞아. 한 켤 내만. 이 많이 중요하죠, 많이. 그 다음에 내가 4개 뽑는데 2켤레 모두 짝이 맞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자,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켤레를 일단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켤레 안에서 짝을 골라가. 신발짝을 골라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괜찮다고 그랬어. 자, 얘는 아까 했던 거랑 문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5개가 있지 지금. 5개 중에서 한 짝만 내가 있잖아. 맞아, 떨어져야 돼. 얘가 켤레야. 5켤레 중에서 한 켤레 골라준 거야. 한 켤레 골라서 일단 선택. 그럼 그게 A만 짝이 맞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2개를 더 골라야 돼. 2개 더 골라야 되는데 남은 게 총 4켤레가 있고 4켤레 중에서 2켤레를 일단 골라. 2켤레 골라주시면 뭐 이렇게 골랐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일단은 우리가 각각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우리가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얘도 왼발, 오른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얘는 5 곱하기 6 곱하기 4. 그럼 얘는 120.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죠. 그렇지? 2켤레 고르는 게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2개, 한 켤레 고르면 2개 나왔잖아. 그렇지? 신발이. 우리가 총 4개 뽑는 거지. 4개 뽑는 거니까 일단 켤레를 2개를 고르잖아. 서로 다른 켤레를. 그럼 그 중에서 하나 고르고 하나 딱 골라내면 우리가 전체 짝이 4개 되는 거고 골라낸 그 녀석들끼리도 다르지. 그렇지? 이해됐어요?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마플 시너지 수업할 때 보면은 이거 제일 많이 나와. 실력반이든 기본반이든 뭐 어떤 반이든지 간에 무조건 질문 나오죠. 답지 보지 말라고 했어요. 답지 풀이 달라.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째. 2켤레 모두 짝이 맞는 경우. 2켤레 모두 짝이 맞는 경우는 그냥 5켤레 중에서 2켤레 그냥 골라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지. 켤레만 일단 골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냐면 10가지가 되는 거고 합치면 130이 정답이에요. 자, 풀이 두 번째 갑니다. 자, 여사건. 자, 풀이 두 번째는 여사건을 갑니다. 일단은 전체 케이스가 뭐냐면 5켤레 중에서 우리가 4개 뽑는데 얘는 우리가 서로 다른 10개의 짝이 있어. 10개의 짝에서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4개를 그냥 골라내는 게 전체 케이스야. 켤레 개념이 아니야, 얘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빼줄 때가 일단 중요하죠. 빼줄 때는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가 아닐 때니까 얘는 모두 짝이 맞지 않아요. 또 전체 그냥 뭐 10개 중에서 너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 짝이 맞지 않게끔 하는 거는 이 노란 색깔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짝이 맞지 않는 거. 일단 켤레를 먼저 골라놓고 그 켤레에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골라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총 4개를 뽑아야 된다고 했어. 그렇죠? 4개. 그럼 4켤레가 일단 다르게 가야 돼. 5켤레 중에서 4켤레. 켤. 5켤레 중에서 4켤레 다른 거를 일단 끄집어내. 선택을 해. 뭐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하면은 그들 각각의 켤레에서 왼발, 오른발을 꺼집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각각 2가지씩 우리가 쓰시면 돼. 왼발, 우리가 오른발. 선택한 가지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계산해 보면은 10, 9, 8, 7, 6. 6 필요 없죠. 얘는 4, 3, 2, 1. 자, 없애버리면 이거 날라가고 얘가 없으니까 이거 3이고 210에서 빼. 자, 얘가 5고 얘는 16. 5고 16이니까 80. 계산하니까 130. 정답은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9번까지 일단은 됐고, 자, 10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자, 쉬는 시간.